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의 골자는 배가 가르치는 뱃머리의 방향이라든가 배가 지나온 궤적으로 볼 때 이 값을 볼 때 이 배가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크게 좌회전해서 우회전했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선원의 증언이 있습니다. 세월호 선장 법정 증언이 있는데 법정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사고 지점이 폭이 넓은 지역인데다가 기상이 좋고 조류도 없었다. 그러니까 1, 2도 뭐 많아야 3도 흔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5도 이상 흔드는 건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류 때문에 그 값의 차이가 5도 이상 나고 그럴 만한 조류는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일단 먼저 말씀드릴 내용인 것이고 해수부 국회 제출 항적 자료를 갖고 그래프로 그대로 만든 거예요. 자, 요 오른쪽에 연초록 이 그래프가 해수부에서 발표한 HDG 몇 시에 뱃머리가 몇 도를 향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다. 네, 파란색이 지금 네. 선수, 그러니까 헤딩, 머리가 어디로 향했느냐의 값이고요. 네. COG가 저번에 말씀드린 코스 혹은 항해사람들은 트랙이라고 많이 부르시던데 트랙 데이터, 실제 궤적의 각도의 시간 이 기울기를 갖다 그래프로 시간대별로 사고가 날 때까지를 쭉 위로 우리가 배를 타고 보는 것처럼 기록한 것입니다. 8시 43분에는 대략 131도였다는 거죠. 예. 이 표를 읽는 법을 아시겠죠? 예. 그럼 여기서 8시 44분 때는 대략 130도였다는 거고 이 배가 130도, 131도 사이를 왔다 갔다 요 정도. 이건 뭐 정말로 조류에서 흔들리는 걸 수 있죠. 1도 예. 차이니까. 예. 그러다 여기서 크게 한번 변하죠. 130도에서 137도까지 크게 변하죠. 44분에서 45분 구간에. 네. 요 구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실 거예요. 예, 8도 정도 변하는데 여기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헤딩값하고. 근데 보통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원으로 돌거나 이렇게 자기가 가면 COG는 항상 개의 그림자처럼 조금 시간차를 두고서 개의 궤적을 그대로 따라쟁이처럼 따라다녀요. 그림자처럼 HDG가 먼저 나가고 COG가 그 다음에 그 그림자처럼 뒤를 따른다. 근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 저번에 1편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첫 번째 화씨 134 나와서 그때 제가 이 정부 헤딩값하고 뭐하고 비교했냐면 진도 VT에서 뽑아낸 AIS 정보하고 비교했는데 이번에는 그대로 정부의 COG를 그래프로 만들어 온 거예요. 네. 이거 둘 다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네, 그대로. 근데 그때 우리가 1편에서 무슨 결론을 냈냐면 COG 값은 손을 댄 것 같지 않고 HDG 값만 손을 댄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졌었어요. 근데 어쨌든 COG는 그래서 건들지 않았나 생각했던 값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네. HDG 값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거 좀 만진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 값을 어쨌든 그대로 표시한 겁니다. 둘 다. 정무 값을. 예. 네.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번에 제가 S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로 갔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그대로 정부 데이터에도 제가 해외 AIS 데이터로 분석한 그 항적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가 이렇게 흔들리죠, 이렇게. 예, 네. S라인 보이시죠? 네. S라인 보이고 그 다음에 그대로 가다가 좌로 돌았다가 134까지 돌았다가 우로 확 꺾은 거 그대로 다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데이터가 제가 해외 AIS 데이터로 분석한 자료와 동일한 결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그럼 보여주고 이상한 있습니다. 점은요? 이상한 점은 이제 헤딩값인데요. 네. 저번에도 말했지만 여기서 갈라지면서 그러니까 그림자처럼 쫓아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기서 따로 놀잖아요. 서로 갑자기. 여기. 예, 여기서부터 막 따로 놀기 시작하면서 서로 이혼을 한 것처럼 막 분리돼서 가잖아요. 네. 원래 같이 가야 돼요. 따라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먼저 가고 나면 그 궤적을 그대로 이 COG가 따라가 있는데 여기서 분리되기 시작하잖아요. 네.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다른 궤적을 분리다가 아예 나중에 가면 46분 때 그때쯤에 가면 아예 분리가 돼버리죠. 서로 이제 딴 길을 가죠. 그리고 다른 데이터를 분리다가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처음 45분 때, 44분에서 45분 때를 보시면 요 구간이요. 예, 잘 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급격해요. COG가. 자, 여기 보시면 예. 요 점하고 요 점이 이만큼 큰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그 정부 데이터를 보면 6초간 4도가 변합니다. 요 각도, 요 각도.
그러니까 요 6초간 각도가 130도에서 131도에서 135도로 4도가 변합니다. 6초간 4도가 변한 거예요. 한 번에 이 네. COG 값을 기준으로 하자면 6초간 4도가 변했다. 실제 간 GPS의 각도가 실제로 6초간 그렇게 빨리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4도가 뭐 대단해 하는지 모르지만 네. 배를 운항하신 분들은 이게 급한 그 각도입니다. 저 바로 뒷 데이터를 보고서 먼저 말씀드릴까요? 자, 여기서 바로 꺾이는 게 아니라 배는 더 직진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한참 동안 이만큼은. 네, 거기서 보시면 한 15.8초라고 나오는데 16초에 보시면 16초 후에 5도밖에 안 꺾여요. 소위 말해서 핸들을 풀로 꺾어도 16초 후에 5도가 꺾인다는 거예요. 16초 후에 그 자매배 거의 크기가 비슷한 자매배의 기준으로 16초가 지난 후에 겨우 5도가 꺾인다는 겁니다. 핸들을 완전히 꺾었을 때도 16초 만에 5도가 꺾일 정도니까 네. 4도, 5도를 돌리는 건 굉장히 탈을 많이 꺾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온 6초의 4도는 전문가들한테 이게 여쭤보니까 전문가들이 공통 얘기냐면 미리라는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리. 탈을 왜냐하면 배는 반응 속도가 되게 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탈을 미리 넣어놔야지 느림보처럼 좀 있다가 그 다음에 말을 들어요. 이 부분을 요약하자면 이 구간부터 43분부터 45분 사이에 6초간 4도라고 하는 급격한 변화가 있었는데 6초간 4도가 뭐 그렇게 급격한 변화냐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큰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인데 거의 크기가 비슷한 쌍둥이 배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속도에서 배 핸들이라고 해당되는 탈을 풀리 다 꺾었을 때 네. 16초 후에 5도가 변한다. 왜냐? 배는 관성 때문에 계속 밀려가다가 서서히 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6초간 4도씩이나 변했다는 것은 16초간 5도가 변한 건데 완전히 꺾었을 때 적어도 이 배가 세월호가 15도 정도 이상을 탈을 꺾고 그것도 미리 꺾었어야 한다. 네. 미리 빨간 점이 있는 지점부터. 네. 그러니까 이 배는 요 COG 값을 보자면 의도적으로 미리 15도 이상을 이때까지 방송이나 여러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과는 다르게 10도 이상 돌리지 않았다고 하는 네. 그런 그 선원들의 진술과는 다르게 사실은 미리 15도 이상이라는 건 훨씬 더 많이 꺾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15도 이상을 배를 꺾었다. 네. 라고 하는 게 이 COG 값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 하나. 그러면 이 HDG 값, 배 손수 값도 배가 짧은 시간에 그렇게 급격하게 코스를 그렸으니까 손수 값도 당연히 급격하게 뱃머리의 각도 값도 변했어야 할 텐데 뱃머리 값은 이상하게도 아주 정상적으로 천천히 따박따박 변한 걸로 나온다. 네. 10도 이상 돌리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1편에서 지난 시간에도 의심을 가졌던 이 HDG 값은 뭔가 문제가 있다. 네. 라는 의혹을 가지게 됐고 그 의혹이 이 구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죠. 예, 한 다음에 다시 우회전 7도 정도로 와서 이 각차를 보면 한 1도, 1.4도 요 정도밖에 안 변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좌로 갔다가 다시 우로 우회전을 해서 그 각도 그대로 자기가 가던 방향대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바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똑바로 안 가고 괜히 137.5인데 네. 그러니까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해서 좌가 적어졌어요. 좌회전 양이 적어진 거 보이시죠? 네. 이건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여긴 요렇게밖에 안 네. 나와있죠. 왼쪽으로 조금 돌린 걸로 돼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배가 물결에 흔들린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한 다음에 왜냐면 네. 보세요. 이건 135도고 이거는 137도잖아요. 1, 2도밖에 차이 안 난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물결에 의해서 이렇게 배가 이렇게 갔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요 파란 곡선만 보자면. 예. 네.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140도로 변침한 것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HDG 값만으로 보자면 이 배는 여기서 단계적으로 130도 정도로 가다가 단계적으로 135도 7도까지 천천히 돌렸고
다시 또 여기서 조금 흔들리다가 단계적으로 140도 가까이까지 돌린 거예요. 배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정상이죠. 네. 운행 잘 한 거예요. 근데 COG 값 보면 의미를 알 수가 없죠. 왜 저랬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리 넣어야 된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뭐냐면 우로 6초간 사도로 급하게 오다가 좌로 꺾을 때 어떤 상황이 나타나서 아니라 미리 좌회전을 넣어놓은 거예요. 네. 이해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로 가자마자 미리 좌회전을 넣어서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다시 온 겁니다. 다시 제자리로. 150, 155, 161 쭉 가다가 193, 막 213 갑자기 막 변해요. 254, 260, 266 이런 네. 놀라운 수치들이 갑자기 나옵니다. 여기가 사고 구간이죠. 빙 돌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래프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 숫자를 그래프로 만들었어요. 이거 그랬더니 발표도 났었는데 요런 그래프를 많이 보셨죠? 네. 요 아니. 그래프만 보고는 무슨 뜻인지 몰랐잖아요. 뭐지 이게? 그런데 이 값을 대입을 해서 배가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냐. 요 값대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헤딩 값으로 그린 네, 거죠. 헤딩 값으로. 네. 그 촬영자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180도로 둘라이스를 밑으로 놓고 돌리겠습니다. 둘라이스에서 봤어 이제. 우리가 이제 둘라이스 타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타고서 보면 보세요. 병풍도가 오른쪽에 있죠. 여기 보이시죠? 있어요. 네. 그리고 세월호는 왼쪽에 있죠. 네. 빙 돌아서 지금 둘라 에이스 쪽으로 다가오고 있죠. 네. 근데 이걸 확대해서 보면 확대 화면입니다. 점점 위로 둘라이스 쪽으로 다가오면서 엉덩이를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걸 보이시죠? 네. 이게 확인되시죠? 이걸 잠시 기억해 주시고 오케이. 네. 네. 다 이해했죠? 예. 그러면 이제 이해하셨으면 여기서 CNN이 촬영한 요 밑에서 선상에 서서 촬영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찍은 사진을 보겠다고. 선수가 어디 뱃머리가 있습니까? 왼쪽에 가 있잖아요. 헤딩 값이 어딘지 보이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래는 자, 다시 엉덩이가 봅시다. 보여야 되는데 엉덩이가 보여야 하는 것도 엉덩이가 보여야 하는 거지만 이렇게 틀어져 있네요. 이 상황에서 찍었다 하더라도 네. 이 뱃머리는 이쪽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대만 그죠? 쪽. 예. 병풍도 쪽을 향해 있어야 해요. 근데 여기서 이 표류하는 기간 내내 병풍도 방향을 바라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쵸? 요 구간. 그러니까 거꾸로를 바라본 적은 없다고, 이 배는. 근데 실제 둘라에서 찍은 건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헤딩 값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예. 이해했죠? 박수!